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병욱 박사의 주린이를 위한 경제기사 읽기 오늘 3월 30일 방송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시장은 좋았고요. 마찬가지로 종가 무렵에 외국인 투자가들이 순매수 규모를 늘리는 그런 행보를 보였습니다. 그런 걸로 보면 어제 이야기했던 바와 같이 윈도우 드레싱은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모르겠어요. 내일 종가가 이제 올 1분기에 북클로징 하는 이 가격이 되기 때문에 내일까지는 아마 이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이 끝났으니까 끝난 상황들을 좀 점검해 보도록 하죠. 9포인트 올랐습니다. 지수가 크게 올라간 건 아니에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6포인트 올라서 852로 올라왔고요. 외국인 투자들이 2,600억 샀고 기관은 오늘은 팔았습니다. 팔았고 환율은 3원 17銭 떨어져서 1299원 저스트에서 마감이 된 상황이네요. 수급 동향을 보면 외국인 투자가들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순매수를 했는데 기관은 팔았지만요. 시간대별로 움직인 걸 보면은 여기에 이제 그 순매수가 1600억이었었는데 종가에 끝날 때 보니까는 2600억이었단 말이에요. 딱 1000억이 들었어요. 종가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15시 20분부터 단일가에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그 10분 동안 단일가를 받아서 15시 30분에 저기 그 체결을 시키니까 딱 그렇게 늘어났다. 이게 종가에 매수를 하면서 관리를 하는 모습들이 계속 보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일자별로 각각 업종을 보면은 오늘 외국 투자는 IT 쪽에 다 몰렸네요. 그렇죠? IT 다 몰려 있습니다. 물론 운수 장비도 샀어요. 자동차 쪽을 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니면 엔진 쪽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차트를 잠깐 보면 차트는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왜냐면 이제 이동평균선 밀집 구간에 밀집되지 않고 위쪽으로 지금 풀려나가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MACD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거래도 괜찮게 붙고 있다. 관건은 이제 오늘이 2453인데 요 2500을 넘느냐 하는 것은 사실 문제예요. 이것만 넘어가게 되면은, 그럼 이제 주봉상으로 보게 되면 요 60주선을 뚫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2700, 2800까지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겼다. 그렇게 되면 월봉도 올라가게 되고, 휘어져 내려오는 요 월봉상의 20개월선, 이거는 2600이네요. 어찌됐든 100포인트를 가던 200포인트가 300포인트를 가던 일단 좋아질 여지는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보면은 오늘 반도체주들 나쁘지 않았어요. 미국에서도 반도체 바닥론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SK이노베이션과 한솔케미칼, 한미사이언스, SK아이테크놀로지, 한진칼, SK바이오사이언스 이런 종목들 올랐고요. 오늘은 2차 전지들은 조금 주춤한 것 같아요. 밀리는 것은 신한지주와 삼성, SDS, DB하이텍, 아모레지, 한전기술, LG. 최근에 DB하이텍 같은 경우에 뭐 잘 갔었는데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또 주춤한 그런 모습이고, 코스닥 쪽에서는 카나리오 바이오와 ST큐브, 솔브레인, SFA 반도체, 케어젠 신텍, 이거 반도체, 소재, 공정 이런 것들이 좀 올라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밀리는 것은 엔캠, 대보마그네틱스, 미래나노텍, 성호하이텍, 강원에너지, 포스코 엠텍, 성일하이텍. 2차 전지주들은 좀 이제 브레이크를 잡은 그런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테마주들도 보면 뭐 휴대폰 케이스, 반도체 후공정 소재, 자동차 경량화 수혜주, 반도체 후공정 뭐 이런 것들이 움직였고요. 밀린 것은 희소금속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는 2차 전지와 관련되는 것들이죠. 뭐 일단 시장은 그렇게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금값은 내려오질 않네요. 국제 원유 가격은 살짝 고개를 숙였고, 달러 인덱스는 뭐 이렇게 좋을 게 없겠죠. 최근에 상업용 부동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말썽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환율은 오늘 올랐다가 내려오면서 일단 그 1300원선이 살짝 깨지는 그런 모습이고요. 금리는 오늘 뭐 보합 마이너스,
그리고 경기 지표들 오늘 30일이잖아요. 그렇죠? 30일에 나오는 경제 지표들은 GDP 디플레이터 같은 경우도 봐야 되겠는데 근원 PC 개인 소비 지출 지수가 나오는군요. 이런 것들은 이제 인플레이션과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잘 봐야 될 것 같고 주간 고용 지수, 그죠? 신규 실업 수상 청구 건수가 나오게 되겠고 GDP 성장률 이것도 좀 봐야 되겠네요. 내일도 PC 가격 지수가 나오고 근원 PC 가격 지수 이런 것들 다 되게 중요한 물가 지표들입니다. 근데 최근에 물가 지표가 나오더라도 금융 스트레스 이런 것들 때문에 좀 가려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뉴스들도 오늘 사실 특별한 게 없어요. 오늘 뭐 크게 움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들 매수세에 2450선 회복했고 반도체주가 강세를 보였다. 그죠? 반도체 관련주 강세를 보였고 주주 한원, SK이노베이션은 우선주는 28% 올라갔다. 뭐 이런 얘기예요. 네. 하나증권이군요. 국내 증시는 어제 강세를 보였던 미국 반도체주의 투자 심리 개선 및 외국인 순매수가 이끌면서 상승 마감했다. 내일 밤 PC 물가 발표를 앞두고 경계감이 있으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제한하는 모습이다. 잘 갖다 붙이는 거죠. 그렇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 업황 저점 기대에 따라서 어제 마이크론, 인텔 강세 영향으로 동조된 흐름을 탔다. 반도체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 금융위기가 중요하니까 은행 위기에 월가 전문가들 올스톱, 슬로우 모션 위기 우려도 있다. 슬로우 모션이라고 하는 것은 워낙 지금 유동성이 많이 퍼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갑자기 위기가 오는 것이 아니고 야금야금 갉아먹는, 그래서 금융 시스템을 갉아먹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으로 촉발된 은행 위기로 금융투자업계가 뭐 쉽게 그 앞날을 전망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됐죠. 자, 블룸버그는 1년의 사태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남아있는 경제와 시장이 어느 방향으로 하는지에서 혼란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일각에서는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 확산으로 연준이 고강도 긴축을 완화할 수 있겠다. 최근에 돈 풀어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월스트리트 저널의 수석 논설위원, 당장 눈으로 보이는 위기는 가라앉았을지 몰라도 앞으로 향후 수년간 천천히 금융 시스템을 갉아먹는 슬로우 모션 위기가 닥칠 수 있다. 저는 수년이 아니고 이건 뭐 시간이 지나면은 좀 더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왜냐하면 돈의 속성이 그런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주식을 대신할 최고에 대한 현금이다. 예,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올해 S&P 500이 4천을 넘기 어려워 보인다. 그러면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그 여지보다는 오히려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차라리 원금이 보장되는 현금으로 가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글로벌 IB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올해 주식을 대신할 최고의 상품으로 현금을 꼽았다. 이건 뭐 더 읽어볼 필요도 없어요. 더 읽어볼 필요도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반도체 감산 없이 투자한다. 제조업 최강 경기 4개월 만에 반등했다. 전 산업의 비즈니스 BIS가 아니고 BSI겠죠. 비즈니스 서베이 인덱스인데, 야, 이게 기자라는 새끼가 이걸 잘못 쓰고 말이에요. 여기는 있잖아요. 이 헤드라인에 이거 틀리게 되면 완전히 맞가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됩니다. 적어도 기자는 다른 사람들하고 달라야 돼요. 반도체 업황 부진에도 설비 투자는 꾸준히 이루어지면서 제조업 최강 경기 4개월 만에 반등했다. 한국은행이 30일 발표한 3월 기업경기 실사지수에 따르면 제조업 업황 DSI는 전월보다 7포인트 오른 75일 때. 이거는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이게 7포인트 오른 건 사실이지만 70이잖아요. 비즈니스 서베이 인덱스의 기준점은 100입니다. 100 밑에 있으니까 이거는 경기가 계속해서 안 좋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 이걸 뭐
올라왔다고 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이제 그 서비스업도 지금 74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이게 전월 대비해서 올랐다고 해서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거는 아무튼 문제가 있다. 하지만 월가에서도 반도체 경기가 바닥을 쳤다. 마이크론 주가 반등을 기대한다. 이런 기사들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부진한 실적이 나왔지만 월가에서는 지금도 반도체의 경기가 바닥일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반도체는 맨날 바닥이라 그래요. 실제로 이제 뭐 반도체가 좋아질 여지는 있죠. AI라든지 챗 GPT 이런 것들 가지고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을 때 실제로 돌아서는 걸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두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글로벌 금융위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서두를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늘 뭐 이 뉴스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30억 이상 금융자산가 채권에 67.4% 투자했다. 이거는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에요. 부자들은 주식에 절대 몰빵하지 않습니다. 채권에 집어넣죠. 채권을 기본으로 깔고 그리고 거기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새로울 거 없는 뉴스다. 하지만 최근에 이제 주식시장이 불안하고 그리고 채권 쪽에 이 코코본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마음들을 다독이기 위해서 나온 그런 뉴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내일이 31일 말일이면 3월 31일 말일이면서 금요일이고 그리고 이제 1분기를 마감하는 그런 날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적극적으로 그 윈도우 드레싱에 더 참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문제는 내일 지난 다음에 다음 주 월요일 시장을 가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아마 4월 7일이죠. 4월 7일이면 다음 주 금요일이 되겠네요. 다음 주 금요일에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나오는 걸 보면서 또 1분기 실적을 우리가 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 왔습니다. 서두를 필요 없다 그 생각을 하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죠. 고맙습니다.